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죠? 제대로 받은 것인가? 도시개발법 환지, 토지의 양과 질이야. 이 얘기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광명시 수화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120 토지 면적, 건물 면적 118평에서 경매가 나왔고 13억 감정 잡혔는데 10억대 낙찰됐죠. 지금 우리 사진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해서 조그만 그 오리고기집 요게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오리고기집을 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도로에 접해서 안쪽에 보면 오리고기집이 나왔는데 전체 지도로 보면 딱 느낌이 오죠. 여기 이 자리입니다. 지역도로 다시 볼까요? 지역도로 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으로 해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데 내부의 땅입니다. 저희도 뭐 이거 낙찰받은 게 있어서 갖고 있는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단독주택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요 식당이 경매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요 땅이 뭐냐면 토지용계획 확인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지용계획 확인하고 나올 때까지 설명드리면 요거는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에는 110평 단독주택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자, 지목이 된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물건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요 식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상은 저 안쪽으로 들어와요. 자, 그럼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도시개발구역 내에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땅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미 환지계획에 나와 있고 환지평가도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환지평가를 얼마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 알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예전에 옆에 나올 때는 일반 주거지역 자체 땅이 굉장히 큰 평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전이지만 도로에 접한 전이지만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환지평가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평수도 넓었고 약 대략 270평의 환지를 받았거든요. 그 땅은 600평 됐고 근데 그 땅이나 이 땅이나 감정가 비슷해요. 이 땅은 얼마? 땅이 120평이에요. 감정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땅이 120평이죠. 왜? 식당이 있고 상부지, 건부지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의 환지 방식은 새로운 땅을 받게 될 때 종전토지의 위치나 지목, 면적, 이용상황 이렇게 다 중요해요. 근데 얘는 면적이 너무 작아요. 근데 저쪽 땅은 면적이 4배였어요. 이 땅은 너무 면적이 작아요. 물론 저쪽은 전이고 이쪽은 되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저쪽은 일반 주거지역의 전이고 도로변에 접한 땅. 이쪽은 일반 주거지역에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지목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이용 상황의 질은 좋아요. 그게 그죠? 양이냐 질이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가면 맛있는 게 좋은 거냐 양이 많은 게 좋은 거냐 다 중요하거든요. 개발법 환지는 이 땅이 비시가지라면 일반 주거가 아니라 녹지지역이라면 이때는 어때요? 전이냐 되냐 이건 굉장히 차이 나요. 그러나 시가지는 주거지역이라면 전이냐 되는 별 차이 안 나고 이때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나 크냐 이걸 봤어야죠.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녹지지역이었다면 지목이 된 땅과 전인 땅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 땅 모두 일반 주거니까 일반 주거에 전가되는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차이죠. 저쪽에 예전에 있던 면적은 막 400평, 500평 이랬는데 이 땅은 얼마야? 120평. 그럼 어때요? 이 땅이 훨씬 더 뭡니까? 열악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땅이 과연 환지평가에서 받게 되는 땅이 있고 그 땅의 값어치를 따져볼 때
이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거는 감정가 1억 2천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보상 많이 나봐야 건물은 내 생각에는 한 1억 5천 나올까 말까고 결국 땅에 대한 승부인데 얘들이 환지로 받게 되는 땅이 어떤 땅이고 환지받는 땅이 도대체 평가가 얼마 될까? 이걸 따져본다면 이게 쉽게 받기가 어려웠던 땅이거든요. 정말 간당간당하게 남을까 뭐 이 정도인데 좀 박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옛날에 이 동등한 물건 앞에 있는 것과 이게 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옛날 땅과 이 땅을 비교해 보면 옛날 땅은 1차 신권에서도 몇 억을 높게 썼는데도 이게 엄청 남았거든요. 근데 이 땅은 1차 신권에 이렇게 2, 3억을 높게 썼을 때 과연 답이 나올까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개발사업 환지는 새로 받게 되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땅과 이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양이냐 질이냐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는 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땅이지만 양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너무 작아요. 그럼 이거는 환지 받게 되면 환지 면적이 너무 줄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전이면서 막 이 4,500평 됐던 게 훨씬 땅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껏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은 양이냐 질이냐 이거 잘 따져야 돼요. 시가지에서 환지 방식으로 한다, 주거지게 산다 이러면 이런 거 어때요? 양이 철저히 승부를 하죠. 그러나 비시가지라면 양보단 질이죠. 면적 넓은 임야보다는 면적 적은 대가 나니까. 근데 여기는 대하고 전이를 따져볼 때 면적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개념에서 한껏 찍어봤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얘기를 알고 싶다면 언제든 교육문의 전화 010-8712-5066으로 전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